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워렌 버핏과 빌 밀러, 이 투자 세계 두 거장에게서 얻을 수 있는 깊은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투자 전략, 그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또 성공적인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버핏의 그 실용적인 가치 투자, 그리고 또 빌 밀러의 지적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딱 결합해서 투자 지혜를 만드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악해 보시죠. 네, 이게 시작점이 참 재밌습니다. 바로 모방에서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초기에는 정말 워렌 버핏의 거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핏이 어떤 기업을 샀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연간 보고서를 막 찾아 읽고요. 자신도 그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식이었죠. 아,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한 게 아니군요. 그 성공한 대가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정보 분석 틀,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였네요. 근데 뭐랄까 이런 모방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이상으로 나아간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암묵지, 그러니까 경험적 지혜를 습득한 데 있습니다. 이론 공부보다는 버핏의 방식을 그냥 직접 실행하면서 몸으로 익힌 거죠. 특히 자료에서 나쁜 습관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주류 금융 이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 EMH나 아, EMH요? 네네. 네.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MP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넌센스라고까지 불렀다죠. 아니, 주류 이론을 일부러 안 들었다는 건가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은 그래도 좀 불안해서라도 다 배우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이점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때로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이론 대신에요. 버핏의 검증된 방식, 즉 기업의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으로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오쿰의 면도날처럼요. 불필요한 복잡성은 처음부터 싹 제거하고 핵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 위에서 헤매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시작점이 달랐네요. 버핏에게서 그렇게 투자의 단단한 기반, 또 본질을 배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였을까요? 자료에서는 빌 밀러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언급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버핏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본질을 가르쳐줬다면 빌 밀러는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밀러의 그 유명한 조언 있죠. 절대성의 사막섬에 좌초되는 것을 피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투자 철학이나 믿음도 이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지적인 겸손함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믿음이라 듣기에는 되게 확고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변화하는 현실을 못 보게 만드는 확증 편향에 덫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만든 사막섬에 그냥 갇혀버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밀러는 좀 독특한 이력이 있잖아요. 인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게 아마 시장을 단순히 숫자의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게 막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생각을 계속 수정해나가는 자세. 요즘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같은 거죠.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강조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버핏에게서 얻은 그 견고한 기반 위에다가 밀러의 유연한 사고가 더해진 그런 모습이요. 마치 튼튼한 기초 위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올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두 바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게 단순히 두 거장의 영향을 받았다, 이걸 넘어서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발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강점, 그 본질 파악 능력은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밀러의 교훈을 통해서 독단주의라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 진화하는 자기 조직화된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공적인 투자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나 복잡한 모델을 잘 다루는 능력, 여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건 이제 버핏에게서 배운 거겠죠? 이것과 함께 그 이해조차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어떤 지적인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 적응해 나가는 유연성. 이건 밀러에게서 배운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나 일 속에서요, 무심결에 이것만은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당신만의 사막섬은 없을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